네, 안녕하세요.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남종철입니다. 자, 오늘 촬영 날짜는 2025년 9월 5일입니다. 바로 어제죠. 2025년 9월 4일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한국 공장에서 미국 국토안보부 소속 요원들이 들어와서 한국 분들 한 300분 정도 체포됐다고 지금 뉴스가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일을 했다 라고 뉴스에서는 단편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저희들이 좀 주목해 볼 내용이 있고, 물론 캐나다 비자를 전문으로 하는 저희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떤 게 문제가 됐었고, 또 캐나다 현지에서 또 그렇게 비즈니스 비지터로 입국하셔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좀 비교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과 캐나다는 대한민국과 비자 면제 조약이 체결된 국가죠. 그래서 간편하게 미국은 이스타, 캐나다는 ETA 이렇게 신청하고 들어와서 6개월 동안 무비자로 체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스타나 ETA 같은 사실은 관광 또는 단기간 방문이 목적이거든요. 이번에 문제가 된 거는 아무래도 미국에서 B1 비자 또는 이스타로 입국하셔서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이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B1 비자로 입국을 하신다 하시더라도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제약이 돼 있어요. B1 비자로 할 수 있는 그 비즈니스 범위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협회들과의 면담이라든가 아니면은 계약을 조정한다든가 아주 간단한 짧은 기간의 트레이닝 목적으로 B1 비자로 입국하셔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B1 비자로 입국해서 현장에서 무언가를 설치한다거나 시공한다거나 또는 슈퍼바이저를 한다거나 이런 활동들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반면에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입국할 때 비즈니스 비지터라고 내 입국 목적을 비즈니스로 밝히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한해서는 조금 더 미국보다는 확대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캐나다에 물건을 구매하러 온다거나 또는 캐나다에 수출한 물건에 대한 서비스, 기본적인 AS라든가 또는 미팅, 컨퍼런스 또는 자회사에 대한 트레이닝, 교육 목적으로 입국도 가능하시고요. 이제 많이들 하시는 애프터 서비스 같은 경우는 크게 인스톨레이션, 그다음에 슈퍼비전, 그다음에 워런티 리페어, 메인터넌스, 트레이닝 여기까지가 포함이 되거든요. B1 비자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하나 걱정되는 부분은 어제 있었던 미국에서의 이 사태가 캐나다에도 뉴스로 계속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국경에서 저희들 비자를 발급해주는 CBSA나 이민국 자체에서 비즈니스 비지터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서류를 좀 더 면밀하게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일이 9월 4일날 벌어졌는데 오늘 9월 5일날 입국하는 저희 고객들을 보더라도 굉장히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지고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비즈니스 목적으로 입국하시는 방문객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캐나다 고객회사와 제공한 한국 회사와 계약서가 증명이 되어야 되고요. 물론 이외에도 별도로 초청장이라든가 내 범죄나 건강상의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들, 또한 개인의 기타 구비 서류, 회사에서 발급해주는 재직증명서라든가 여러 가지 서류들이 준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를 제대로 준비해서 입국하는 공항에서 신청한다면 입국하는 심사관들이 비즈니스 비지터로 판정을 해줄 것이고, 간혹 이제 비즈니스 비지터를 증명할 수 있는 비지터 레코드라는 걸 발급해 주거든요. 일부 현장들 같은 경우는 그 서류를 반드시 요구하긴 하는데 사실 그게 없더라도 비자 면제 국가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올 때 비즈니스 목적을 밝히고 들어왔다면 이 부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비즈니스 비지터를 미리 입국하기 전에 신청할 수 없냐라는 질문도 많이 주세요. 저희 같은 비자 면제 국가들은 ETA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ETA를 먼저 승인을 받고 입국하는 공항에서 심사를 받는 게 원칙이고요. 만약에 공항에서 비즈니스 레코드를 발급해 준다면 그대로 유효기간까지 근무나 캐나다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하셔도 되지만, 만약에 비즈니스 레코드를 발급해 주지 않았다, 근데 내가 참여하는 프로젝트가 이 서류를 반드시 요구한다라고 한다면 입국하시고 나서 온라인으로 연장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캐나다 입국 후에 신청자가 캐나다에 있을 때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사실 이번에 발생한 미국에서 그 대규모 단속은 굉장히 보도가 많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경을 접한 캐나다에서는 굉장히 면밀하게 서류를 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서 이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와서 나오셨는데 이분들을 캐나다로 파견을 보내시겠다라고 하신다면 캐나다 입국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ETA를 신청한다 하시더라도 짧게 며칠, 몇 시간 만에 나오는 게 아니라
소명 자료까지 하는 시간까지 필요한다면 뭐 한 달까지도 소요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자격 판정, 그 다음에 PO라든가 기타 개인 서류도 좀 더 정확하고 강화된 서류 준비가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일정 잡지 마시고 좀 계획성 있게 파견 계획을 저희랑도 좀 협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어제 이제 발생한 미국 조지아주 사건을 바탕으로 앞으로 예상되는 캐나다에서의 좀 변화도 좀 생각을 해봤고요. 저희 고객사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미국에도 법인이 있고 캐나다에도 법인이 있고 교차 근무도 하시고 교차 파견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오늘 굉장히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비자 발급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프로젝트는 진행이 되고 현장 공정 계속 바쁘게 돌아가고 물론 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중요한 거는 비자라는 부분은 그 나라의 규정에 맞게 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정면 승부하셔야 되고요. 정확한 서류, 정직한 서류, 거짓 없는 서류를 가지고 심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과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저희 고객사들 AS까지 확실하게 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